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확실히 경기가 안 좋으니 멘탈 나간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올해 들어 나사 빠진 사람들이 느는 것 같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 방송이 늘고 있죠. 네, 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돈 가지고 판단하면 알겠지만 돈만큼 사실 사람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도 합니다. 네. 그럼 상식적으로 접근할게요. 돈 많은 사람이 멘탈이 좋을까? 돈 없는 사람이 멘탈이 좋을까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멘탈이 좋을까? 아니면 소득이 적은 사람이 멘탈이 좋을까? 일을 하는 사람이 멘탈이 좋을까? 아니면 일을 하지 않고 먹고 노는 사람이 멘탈이 좋을까? 전자 아닙니까? 전자? 물론 돈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 중에서 약간 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사람은 또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서민들은 돈 많은 사람과 접선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네, 내가 어떤 특별한 인맥이 있지 않는 한. 그럼 우리가 보는 사람은 똑같은 일반 서민들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 서민들 중에서 좀 화가 많고 좀 힘들어하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좀 많아졌죠. 이 그런 거에 뭐냐 하면 물론 다 힘들고 어려운 거 알겠지만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으면 데미지 세게 있는 쪽은 서민이에요. 왜냐 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안 좋은 것에 대한 어떤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경기번의 여파를 맞다 보니까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대처가. 예, 지금 뭐 돈이 없고 이제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은 뭔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꺾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왜 돈 없는 사람이 멘탈이 안 좋냐면요. 돈을 덜 벌고 싶어 돈을 못 벌어 이게. 예, 일자리가 없으니까. 예, 뭔가 내가 지금 와서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해도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계속 안 돼. 안 되니까 좀 자기감 들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이제 개인 채무까지 있는 사람은 더 힘들지. 개인 채무. 그러니까 이제 갚아야 될 빚이 있는 분들. 왜냐 안 갚으면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자꾸 갚으라고 도쳐올 거 아니야. 이런 빚도쳐 계속 받으면요 정신 못 차립니다. 네. 왜 그 다중채무자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갚아야 될 곳이 한 군데가 아니야. 막 네다섯 군데 되는데 제때 못 내고 추심 올 거 아니야. 전화도 오고 우편도 오고 메일도 보내고 카톡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전화기 보는 게 겁나요. 자고 일어났는데 전화기 딱 보잖아요. 돈 갚으러 계속 카톡이 와. 뭐 친구한테 연락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 없다는 알고 뭐 인간관계 다 끊겼어. 근데 자꾸 갚으라고. 땡땡KP라 돈 갚아라. 땡땡은행 돈 갚아라. 땡땡카드 돈 갚아라. 부재중 전화 찍혀 있어요. 네. 땡땡캐피탈, 땡땡신용정보, 땡땡은행, 땡땡 마을금고. 그 빚도쪽에 시달리면요 잠을 못 자. 그래서 막 술 먹고 자거든요. 술 먹고. 그 맹정신을 못 자니까.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빚 갚는 게 워낙 괴롭고 이제 제때 못 갚으면 이제 압박 도르게 많이 보이니까 이제 전화기를 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도 못 만나요. 이게. 밖에 안 나가는 거죠. 혹시나 마주칠까봐 빚쟁이들하고. 아무튼 그만큼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댓글은 좀 약간 상반되네요. 자, 댓글 바로 읽어볼게요. 오늘도 뉴스에 좋은 소식이네요. 일본 국제결혼 40% 넘었다니. 좋은 소식이네요. 일본 국제결혼 화이팅이라고 좋아졌습니다. 40% 넘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한번 볼까?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자,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제결혼 중에서 일본 국제결혼 40% 넘은 게 아니라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국제 결혼 중에 일본의 비중이 40% 넘는 게 아니라 전년 대비 일본 국제 결혼이 전년 대비 40% 넘은 겁니다. 전체 40%가 아니에요. 아직도 대한민국 국제 결혼의 가장 넘버원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1등이에요. 부동 1등. 베트남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4년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혼인 건수는 1176건으로 2023년 대비 40% 이상 증가. 엄청나게 증가한 거 맞아. 여기 AI에 나온 거 한번 읽어볼게요. 2024년 기준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국제결혼이 전년 대비 40% 이상 폭증하며 최근 10년 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한류 열풍으로 인한 문화적 체류감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결혼비용 부담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며 30대 이상의 남성을 중심으로 일본 여성과의 맞선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급증 배경, 경제적이어서 한국의 높은 결혼 비용에 비해 일본 여성들은 금전적 이유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인식, 문화적 친밀감, K-팝 및 드라마 등 한류로 인해 한국인에 대한 일본 젊은 층의 호감도 상승, 교류 재개, 코로나19 이후 한일 간 여행 및 교류가 활발해진 점, 그리고 더 밑에 중요한 게 있어요. 양극화. 자,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은 폭증한 반면 한국 여성과 일본 남성의 혼인은 줄어드는 대조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국제결혼 얘기했잖아요. 국제결혼 사실 여자분들 해당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네. 지금 국제결혼 파이가 증가하는 것도 한국 남자, 외국 여자 케이스가 증가하는 거예요. 반대로 한국 여자, 외국 남자 케이스는 거의 증가하지 않고 감소해요.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죠. 이게. 앞으로 더 벌어질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남자도 국제결혼 할 테니까 니들도 국제결혼 해라. 이런 댓글 적죠. 근데 여자분들 불가능해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자, 한국 여자의 국제결혼은 보통 한국 남자보다 더 잘 사는 남자의 국가의 남자하고 국제결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국녀보다 난이도가 더 높아요. 근데 한국 남자의 국제결혼은 국녀보다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아까도 나왔지만 한국 남자, 일본 여자 국제결혼이 왜 증가하면 한국의 결혼비보다는 적으니까 허리 낮으니까 증가하는 겁니다. 높았으면 증가하지 않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왜냐하면 일본 여자들이 한국 여자만큼 크게 바라지 않으니까. 보통 일본 여자들이 바라는 이제 배우자상은 성실하고 바람 안 피고, 예. 뭐 사치 안 부리고, 예. 그런 사람.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도 많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정적이고. 이 정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남자 입장에서 성실하면. 근데 한국 이 정도 가지고 안 되잖아. 한국 육각형 남자 원하지 않습니까? 자신들 일각도 안 되면서. 예.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국제결혼 많이 하지만 국제결혼도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 하면 국제결혼 이혼율이 국내 이혼율보다는 월등하게 작습니다. 월등하게. 그러니까 국제결혼 한다고 해서 이혼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혼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 이혼 안 하고 삽니다. 예. 우리나라 이혼보다 거의 반절 이상 낮습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국제결혼 하신 분들은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은 한 10년, 15년 삽니다. 예. 물론 중간에 이혼한 케이스도 있지만 한국 결혼보다는 적어요. 그러니까 국제결혼 하신 분들 보면 우리 국제결혼 하신 분들 중에서 이혼하신 분들 찾는 게 더 힘듭니다. 근데 한국은 이혼한 사람들 찾는 게 쉽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반대의 경우 이제 한국 여자, 외국 남자 이혼율 보면 엄청 높습니다. 국내 이혼율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외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를 감당 못 한다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자, 일본 남자하고 한국 여자 이혼율이 보면 거의
혼인율 대비 100% 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뭐냐 하면 한국 여자, 이제 일본 남자 국제결혼 케이스가 있는데 국제결혼하는 건수보다 이혼하는 건수가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국제결혼 시장을 보면 한국 여자, 외국 남자 이혼율이 거의 혼인율 대비 80% 넘습니다. 거의 대부분 깨진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보면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왜 이제 뭐 여자 연예인 중에서 외국 가가지고 살다가 이민가 살다가 외국 남자 결혼했는데 이혼해서 한국에 활동하는 분들 꽤 많죠. 이상하게. 남자들은 없죠. 남자들은 남자 연예인들 보면 국제결혼 하신 분들 있잖아. 있죠, 여러분. 좀 많이 있죠. 근데 그분들 이혼 안 했죠. 이혼하신 분들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대표적 누구세요? 추성훈 씨 이혼했습니까? 잘 살고 계시잖아. 가수 중에 김정민 씨도 일본 여자 국적이라는 케이스거든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남자 연예인 중에서도 국제결혼 하신 분 있습니다. 근데 이혼해가지고 도신된 분 있습니까? 기억나는 사람 없죠? 없어요, 여러분. 근데 반면에 한국 여자하고 외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이혼한 케이스는 생각보다 많아요. 찾아보면 진짜 많아. 대부분 이혼했어, 대부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게? 물론 연예인 사례 가지고 일반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 여자의 국제결혼은 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잘 사는 것도 힘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결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제결혼 하고 나서도 이혼 안 하고 가정을 잘 이루고 살아야 되잖아. 대체로 보면 통계를 봤을 때는 뭐 이혼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결혼하고 나서도 큰 문제 없이 가정 이루고 오랫동안 사는 부부들이 대부분입니다. 국제결혼 하신 분 중에서. 예. 뭐 살면서 트러블 나는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이제 러시아 여자하고 국제결혼 하시 20년 넘어간 사람도 있고 영국 여자하고 15년 넘게 이제 결혼생활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 다 이혼을 안 했어요. 근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다른 게. 그러니까 한국하고 좀 다른 문화가 있어요. 충돌은 발생하는데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면 받아줄 수 있어. 그 이혼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웃긴 게 뭐냐 하면 국제결혼 하신 그 여자분들은 이혼을 다 싫어해요. 이혼을 싫어해. 러시아 여자들도 이혼을 좀 싫어해. 한국이 좀 이상한 거, 한국이. 정말 정말 많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국제결혼 하고 나서 오래 사신 분도 있거든요. 오래 이제 결혼생 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혼 안 했어요, 아직까지. 뭐 찾아보면 이혼한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한국 국내보다 월등하게 적다는 거. 그리고 설령 이혼해도 남자가 막 재산 개털되고 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예. 뭐 베트남 국제결혼 했다가 뭐 여자가 도망간다거나 뭐 안 맞아서 이혼한 케이스 중에 남자 뭐 품위박산된 경우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국제결혼 여자 중에 남자 재산 탐내가지고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남자 재산 뭐 반가족 해가지고 한국 여자처럼 이렇게 뭐 재산 문화에서 한몫 잡으려고 그런 문화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만 있어. 우리나라만. 이런 얘기하면 뭐 느끼는 거 없나 진짜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국제결혼이 리스크도 적고 가능성도 높고 결혼하고 나서도 큰 문제 없이 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통계가 증명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국제결혼은 이제 일본 여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게. 더 많아질 가능성이. 그럼 아주 앞으로 한국 땅에서 일본 여자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적응하고 사는 것도 많이 보겠네요. 많이 보겠네. 일본 국제견도 증가했고 베트남 국제견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베트남이나 이제 태국 국제견도 많이 증가했어요. 일본만 증가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증가했어. 근데 그 중에 일본 국제견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이거 여자분들 좀 겁먹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가장 외모가 거의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국가가 어디예요? 일본 아닙니까? 베트남하고 태국은 좀 외모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일본은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외모 차이가. 그렇죠? 말을 안 하면 누군지 몰라요. 일본 여자인지 한국 여자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 땅이 많이 넘어온다는 것은 앞으로 여자분들이 이 결혼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러니까 일본 국제연파에는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다나다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결혼해서 잘 사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유튜브 보면 한일 부부 많이 있잖아. 한일 커플 부부 엄청 많이 있죠. 조회수도 잘 나오고 관심도도 높습니다. 보고 나면 어때요? 부럽죠, 여러분? 한국 결혼하신 분들은 왜 저렇게 고생하고 살지? 난 결혼한 게 천만 다행이다. 이 생각 들이지만 뭐 한일 부부나 아니면 이제 뭐 한러 부부
네,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끝났죠? 그러니까 뭐 한너 부부 아니면 한태 부부, 한티 부부도 있어요. 한티. 한티가 뭐냐면 한국하고 트리키엔 있는데 대부분 잘 살아요. 대부분. 뭐 살면서 갈등은 있죠. 어떻게 부부가 뭐 안 다투고 삽니까? 뭐 대화 차이나 문화 차이는 있는데 이게 서로 맞춰 나가면서 사는 거죠. 맞춰 나가면서. 맞춰 나가면 살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대화 같은 것도 이제 맨 처음에 한국말 어설프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그분들도 한국 생활 적응할 거 아니야. 한국말 할 줄 알고. 요즘에 한국어 이제 그런 어학성도 많아가지고 현지에서도 한국어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예. 현지에서 한국어 배워서 오고 결혼해가지고 한국 땅에서 1년 살아보고 하면 금방 배워. 금방. 한국어 패치합니다. 그럼 이제 언어 문제는 웬만하면 해소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문제, 입맛 문제 이런 거는 서로 맞춰 나가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게 국제 결혼이 일본만 증가한 게 다 늘었어요. 일본, 베트남, 러시아 다 늘었어요. 근데 그중 유독 일본 국제에 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들이 좀 겁먹어야 돼. 일본은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가장 우리랑 차이가 없는 나라예요. 외모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런 여자들이 한국 남자 결혼해서 뭐 일부 땅에 사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 땅에 와가지고 사는 경우도 앞으로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러면 좀 겁을 먹으셔야 됩니다. 이제 밥그릇 점점 뺏기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장담컨대 저는 일본 국제결혼이 지금 최근 자료 보니까 1176건 2000선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베트남 국제결혼 한번 볼까? 베트남. 아, 베트남은 엄청나네요. 자, 아까 일본이 몇 건이었죠? 자, 일본이 1176이었잖아. 베트남 몇 건인지 아십니까? 우리 쿠님, 베트남은 몇 건인지 아세요? 베트남 6000건입니다. 상대가 되겠습니까? 와, 엄청나네, 진짜, 스케일이. 예. 베트남 국제경이 2023이 5017건이야. 근데 아마 올해가 6,000건 가까이 될 겁니다. 이것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증가율이 일본 높은 거지. 덩어리로 보면 부동 1등이에요, 부동 1등. 예. 엄청나죠, 이게. 와, 확실히 다르네, 달라. 그러니까 다른 국가도 골고루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겁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국련파이가 쪼그라드는 거죠. 국련파이가. 왜냐? 점점 한국 결혼에 대해서 이제 등한시하고 외면한 사람이 느니까. 지금 남자들 그런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이제는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런 거예요. 혼자서도 어느 좀 밥벌이 하고 살면 쿠인도 밥벌이 하잖아요. 그러면 뭐 까짓거 결혼하면 하는 거지만 내가 억지로 결혼할 필요는 없다. 왜냐? 나 잘 살고 있으니까. 뭐 내가 떵떵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서 사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보통 남자가 자기 집 마련하고 자기 차 있고 벌이 좀 되고 자기 취미생활 있으면 사실 딱히 남부러울 게 없거든요. 이제 와서 결혼하겠다고. 보통 남자가 좀 갖추고 사는 게 한 30 후반부터예요. 예, 그래야 좀 돈 좀 모이고 아 내가 보금자리 마련할 수 있고 내 보금자리 뭔가 갖추고 살 수 있고 내 취미생활 할 수 있고 보통 젊을 때 못하죠. 돈이 없으니까. 여건이 안 되니까. 근데 내가 나이 먹고 30대 후반에 4초반 되면 그때 보면 이제 돈 좀 모이고 재테크 좀 했으면 내 집 마련 좀 할 수 있고 딱 그 시점 되는 거죠. 그때부터 오히려 이제 혼자 사는 맛을 아는 거지. 아, 왜 남자 얘들이 혼자 사는지 알 것 같아. 왜 그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아, 더 늘었다고요? 야, 앞으로 계속 늘겠네. 와, 장난 아니다. 베트남 한 7천까지 갈 것 같은데 베트남은 베트남은 6천 넘을 것 같으니까 7천은 갈 것 같아요. 만까지 가겠다 이게. 네, 베트남은 만까지 가겠네요. 만.
야, 이거 어떡하냐, 진짜. 이게 내가 봤을 때 5년 사이에 꽤 늘 것 같아요. 예. 꽤 늘 것 같습니다. 일본은 2,000상 넘을 것 같고, 베트남은 7,000까지 갈 것 같은데, 이게. 7,000까지 갈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어떡할까, 이게. 야. 지금 태국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태국도. 네. 저 동유럽도 늘어나고 있고. 야, 이게 여기서 안 멈춘다는 게 문제. 여기서 늘어나면 늘어나지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뭐 남자 국제결혼 못하면 뭐 한국 결혼 하겠냐? 한국 결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결혼 하기 싫으니까 국제결혼 하는 거잖아. 이러면 여자분들이 결혼 시장 나와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나이 참 못 한다니까 이게.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야, 참.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미 판세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 결혼 문화는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국제결혼 하는 거 적극 찬성이에요. 국가를 막론하고 찬성입니다. 전 베트남 국제결혼도 찬성이야. 뭐 베트남 분 중에 진 나쁜 사람 있다고 대체로 잘 삽니다. 생활력 강하고. 예. 자녀 좋아하고 잘 살아. 물론 일부의 케이스가 좀 안 좋은 케이스가 있고, 베트남도 워낙에 이게 결혼 케이스가 많으니까 그 안에 빌런들도 있는 겁니다. 워낙에 혼인 건수 워낙 많으니까. 매년 6,000건 넘으니까 생각해봐. 그 안에 빌런이 없겠냐고. 예. 근데 한국의 빌런에 비하면 약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봐. 한국 결혼은 내 재산까지 강탈해버리는데? 근데 일본 국제결혼도 그렇지만, 베트남 국제결혼 잘못해가지고 내 재산 다 날아오고, 풍비박산 난 거 본 적 있어요. 그냥 와이프가 도망갔더라. 뭐 이런 거 있죠. 대부분 와이프가 도망간 거지. 우리 집 다 팔아버리고, 막, 반가죽 해버리고, 내 차도 팔아버리고, 이런 게 본 적 있어요? 단지, 내가 집에 퇴근하는데 와이프가 짐 싸두고 없더라. 이런 경우는 있죠, 이게.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지고, 내 아파트 명의 다 날아오고, 본 적 있냐고요? 그건 없잖아요. 근데 한국의 국내어는 결혼 한번 잘못하면 내 집 반가죽에다가 재산까지 날아가고, 거기다가 자녀까지 있으면 낙인비까지 줘야 되고, 내가 다 만든 건데, 손에 잔뜩 빠가면서 연애해야 되고. 거기에 비하면 국제적인 리스크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분이 들으면 좀 개고플 만한 그런 썰이네요. 아무튼 지금 결혼 문화가 그렇습니다. 결혼 문화가. 네, 이거 아시기 바랄게요.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국제결혼 하시는 건 찬성입니다. 찬성이야. 뭐 국내연도 나쁘다 볼 수 없지만, 뭐 국내연이 아니면 국제결혼 가야죠. 저는 외국 사람들 여기 오는 건 찬성입니다. 찬성. 네. 아무튼 국제결혼 하신 분들 잘하시고, 웬만하면 뭐 살다가 문제 있어도 잘 극복하고 사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